이번 파트는 마지막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 메타버스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을 콘텐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콘텐츠의 홍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그중 메타버스는 콘텐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메타버스 콘텐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 젯을 통해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젯이 운영하는 네이버 제페토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가입자들은 제페토를 기반으로 AR 콘텐츠, 게임, SNS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 운영팀은 기존에 있는 사진 보정 앱을 서비스한 스노우팀입니다. 스노우팀에서 한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제페토의 개발진이죠. 그래서인지 제페토의 기반에는 스노우팀의 철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노우 앱을 서비스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바꿔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네? 바로 그것이죠. MZ세대는 AR 기술이나 보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바타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나타내는 특정한 상징을 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현실에선 눈이 좁쌀처럼 작은 사람이 보정앱을 통해 왕방울 같은 눈을 달고 자신 앞에 나타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죠. 제페토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 얼굴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아예 다른 3D 데이터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제페토 개발에 매진하죠. 여기에 증강현실을 가미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아바타를 현실 공간에 끄집어내서 사진도 찍고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춤을 추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바타가 아니라 친구의 아바타를 AR 앱으로 불러올 수도 있죠. 제페토는 현재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억 명이 넘는 제페토 서비스 가입자를 보유했습니다. 네이버 젯의 주 수입원은 이런 아바타를 꾸미는 게임 속 아이템을 판매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바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각대로 창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창작한 아바타를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는 등 코인을 벌 수 있는 경제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죠. 이처럼 제페토는 메타버스의 특징 중 하나인 경제성이 탑재된 플랫폼인 겁니다. 이렇게 경제 흐름이 발생하는 곳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기업가들입니다. 이미 나이키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제페토 운동화 아이템은 5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하고요. 헬로키티 같은 귀여운 브랜드는 물론이고 구찌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앞다퉈 제페토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단순히 증강현실을 통한 가상세계 놀이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한정짓지 않고 SNS, 마케팅 등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까지 플랫폼 안에 녹아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페토는 사용자들에게 자유도 높은 환경을 제공해 자신들의 콘텐츠 영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페토 드라마입니다. 유명 인터넷 소설이나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10대들이 직접 제페토 앱을 통해 만든 드라마를 뜻하는 단어로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이런 흐름은 네이버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위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 그리고 NC소프트가 만든 유니버스라는 플랫폼도 있죠. 메타버스 세계에서 콘텐츠의 범위는 광활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도리어 때론 테크 기업의 기술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곤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지구는 머지않아 우리 앞에 등장할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으신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메타버스의 고전, 게임 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게임 중 메타버스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플랫폼은 역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단순히 3D 그래프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에게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므로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제작 플랫폼 자체가 비교적 다루기 쉬운 탓에 많은 제작자가 로블록스 세계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모토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고 탐색하고 우정을 확장할 수 있는 인간 공동 경험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들의 모토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인 탓인지 월 평균 방문자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유저들을 위한 최고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엔진과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게임 업체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고 가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개념으로 보면 기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더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게임보다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가 더 많습니다. 이런 유저 참여형 콘텐츠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죠. UGC의 활성화를 위해 게이머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콘텐츠는 가상화폐, 로벅스로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로블록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이 일어나고 화폐 간 교환을 하고 가상세계 내에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블록스 플랫폼은 메타버스의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게임 개발자들이 로블록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게임 개발에 있어 편리하고 유연성이 높은 자체 플랫폼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의 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로벅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것이 결국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화폐인 점을 봤을 때 로블록스의 핵심 경제 시스템은 다른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들이 벤치마킹해도 좋아 보입니다. 이상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의 양대 산맥, 제페토와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